괜찮아요. 일장 김화백 전시회 일정이 오늘이니? 네. 그래? 네. 홀로 조촐하게 점심 식사를 하는 중에 들어와서 유진을 불편하게 하는 의붓 어머니인 구 여사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저 고분고분 대답만 했다. 유진은 그런 사람이었다. 자신의 삶을 구속해도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는 사람. 항상 몸가짐 조심하렴. 네. 구 여사는 늘 유진의 행동을 통제해왔다. 마치 더러운 것을 쳐다보는 사람처럼 미간의 주름을 만들며 인상을 구겼다. 그리고 닿기 싫다는 듯 늘 일정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말을 했었다. 단 한 번도 체온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적이 없었다. 유진이 갓 태어나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말이다. 행동 똑바로 하고. 네. 기품 있게 행동하도록 해라. 네. 유진은 조금씩 움직이던 수저를 내려놓고 앞에 있는 물컵을 들어 목을 축였다. 식탐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시간에 밥은 잘 챙겨 먹었다. 그런데 식사마저 불편하게 만드는 구 여사 덕분에 그나마 있던 입맛까지 뚝 떨어져 버렸다. 매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똑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늘어놓았다. 참. 전시회 가기 전에 관리실에 들르렴. 네. 남들이 보면 유진의 삶을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좋은 집에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늘 좋은 옷을 입고 다녔으며 좋은 곳만 다녔으니 속내를 모르는 사람들에겐 당연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유진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에 맞춰서 주어진 것들을 해냈다. 그건 아주 어릴 때 터득해낸 생존 방법이었다. 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진은 구 여사의 명령 아닌 명령들을 다 수행하기로 했다. 그게 편했다. 어머니. 그래. 오늘은 혼자서 다녀올게요. 혼자? 네. 이렇게 한 번씩 집안에 자동차를 운전해주는 사람을 떼어놓고 혼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도 했다. 다만 그 횟수가 적을 뿐이었다. 몇 달 전 혼자 움직이고 무사히 집에 돌아온 유진을 기억해낸 구 여사가 이윽고 허락을 했다. 그러렴. 준비하고 다녀오겠습니다. 도우미가 와서 식탁에 늘어놓은 식기를 거두어가는 것을 보면서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라면 자신 역시 도우미처럼 식탁을 치우고 가끔은 설거지도 해냈지만 오늘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 자신을 늘 더럽다는 듯 쳐다보는 집안 사람들 때문에 유진은 항상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했다. 덕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외출 준비를 끝냈다. 집안 어디론가 사라진 구 여사를 억지로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마른 걸레로 거실 가구들을 닦아내고 있는 도우미에게 외출을 알리고 빠르게 집을 빠져나온 유진이었다. 무거운 대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혹시 몰라서 이어폰을 한쪽 귀에만 꽂고 휴대폰 어플을 열었다. 우연히 알게 된 노래를 몇 년째 반복해서 듣는 중이었지만 이상하리만치 질리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분명 가사는 그런 뜻이 아닌데 유진은 몇 년 내내 이 노래만 듣고 있었다. 구 여사의 요구대로 예약된 곳에서 피부 관리를 받고 갤러리에 도착해 천천히 돌고 있는 중이었다.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저 여러 색이 조합이 된 알 수 없는 추상화를 보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생각에 빠져있던 유진이었다.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마자 한숨이 절로 나왔다. 더 듣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람들의 목소리는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정확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나마 여자라서 받아준 것 아니겠어? 그런가? 후계자, 자리 위협할 수도 없을 거고 어느 재벌가 날라리 아들이랑 정략으로 묻기도 딱 좋잖아. 안 그래? 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맞아서는 안 되는 말이기도 했다. 당사자는 원치 않는데 꼭 좋지 않은 소문은 아주 정확하게 퍼져나간다. 하지만 거짓으로 정정하지도 못한다. 나서면 오히려 긍정이라고 믿어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안 그래도 소문이 있던데. 무슨 소문? 태광 개망난이한테 팔려간다는 소문. 하필이면 오늘. 그렇게 날짜 탓을 하다가 결국 그렇게 태어난 자신을 탓하며 유진은 자리를 옮기려고 했다. 안녕하세요. 낯선 남자의 등장이 아니었다면 유진의 발걸음은 갤러리 정문을 향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네? 남자가 당황한 유진의 곁으로 조금 더 다가가 불쑥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제가 태광의 그 개망난이입니다. 아. 유진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남자를 쳐다봤다. 그리고 슬쩍 수군거리던 사람들을 돌아봤을 때 허둥지둥 자리를 떠나는 것이 보였다. 당사자들도 모르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 수군거렸으니 당황했을 터였다. 죄송합니다. 유진이 허리를 숙여 사과를 하고는 돌아섰고 남자는 잡지 않았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으니 대영전자 막내딸 장유진은 분명 전시회장에 와서 그림을 감상했다는 증거가 남았다. 전시회장을 다 돌아보지 못했지만 그것으로 일정을 소화했다는 핑계가 생겼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말도 안 되는 소문에 당사자인 남자와 마주쳤다는 사실을 떠올리니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올라앉은 것처럼 답답해졌다. 하루에 한 번씩 구 여사와 마주 앉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 유진은 그 말도 안 되는 두 번째 소문이 정말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가십을 좋아하는 사람은 꼭 있을 테고 그럼 그 결혼 이야기도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재미난 가십거리일 테니 말이다. 집으로 돌아와 또 한 번 샤워를 하고 방에서 쉬고 있을 때였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소리에 조심스럽게 내려와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대뜸 들리는 소리에 좀 많이 놀랐다. 결혼 준비하거라. 무슨 이유로 식사 자리에 불러주는 걸까? 고민했던 게 단번에 말끔해지는 순간이었다. 갤러리에서 집으로 돌아와 구 여사를 마주쳤을 때도 이런 방구 없었기에 진짜 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아니었다니. 유진은 놀란 눈으로 친부인 장 회장을 바라봤다. 뭘 그렇게 놀라는 게야? 홍기가 찼으니 당연한 일인데. 네. 내일 차 비서가 자세한 것들 알려줄 게다. 회장님. 유진만큼이나 놀란 구 여사가 이 회장을 불렀다. 유진은 그제야 결혼 이야기에 모든 것은 친부장 회장의 독단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막내딸이니만큼 당신도 신경 좀 쓰도록 해요. 하지만 회장님. 그만하면 됐지 않았소? 이제 보내줍시다. 어차피 다 계획에 있었던 일이잖소. 하마터면 울컥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유진은 꼭 참아냈다. 장 회장의 말은 마치 유진을 걱정하고 아끼는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이용의 마지막을 실행하겠다는 말이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장 회장과 구 여사는 유진을 이용할 궁리만 했었다.
몇 주 전 가족 모임이 있었을 때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들었다.